안녕하십니까. 검찰서관 출신 형사법무사입니다. 자, 명확한 거절 후에도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범죄는 단순 호감 표현이나 접근 시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그만해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는 스토킹 행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즉시 조치하여 제2의 피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자,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등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접근, 연락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가해자가 계속해서 연락, 접근 등 행위를 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스토킹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계속하면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남기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문자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사건은 반복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증거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SNS, 전화 기록, 또 CCTV 영상이라든지 편지, 선물 사진, 주변인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방문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가해자의 반복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입증이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 조치 신청인데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고소장 접수 시 피해자의 신청 등에 의해서 즉시 조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긴급 응급 조치인데요. 경찰 조치입니다.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전기 통신 금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즉시 명령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잠정 조치인데 이건 법원의 조치입니다.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 판사가 결정하는 조치로 100m 접근 금지, 전기통신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별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통해서 피해자 신변 보호, 심리 치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립의 핵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데요. 거절 의사 또는 두려움을 표현한 이유에도 지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정당한 이유입니다. 단순 지인 간 연락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 반복적 행위인데요. 2회 이상 반복되면 지속성 요건 충족 가능하고 단발적이라도 행위가 강도가 높고 위협적이면 범죄 판단으로 가능합니다. 네 번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인데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협을 느꼈는지를 정신과 진단서, 피해 진술 등 주요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검찰 출신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스토킹 행위, 데이트 폭력은 참을수록 심해집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은 단순 귀찮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안전, 일상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첫 번째,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시고요. 두 번째,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 행위의 기록인데요. 세 번째, 형사 고소 및 긴급 응급 조치 등을 활용하시고요. 네 번째, 피해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때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스토킹,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립, 접근 금지 조치 신청, 피해자 보호 절차 안내까지 법무사가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사가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정확히 분석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작은 표현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